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성을 어루만지는 추억의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스한 공감을 선물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소중한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하루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1980년대의 한복판으로 시간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1980년대는 어떤 의미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통기타와 청바지로 상징되는 낭만의 시대였을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롤러장과 디스코 음악이 울려 퍼지던 열정의 시대였을 겁니다. 특히 당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미국에 판문하는 동경의 대상이자 미지의 세계를 향한 창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빌보드 차트의 최신 팝송을 녹음하고 어렵게 구한 영화 잡지를 친구들과 돌려보며 스크린 속 스타들의 이야기에 가슴 설레던 시절.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시절 강렬한 록 비트와 화려한 영상으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했던 한 편의 영화와 그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984년에 개봉한 영화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를 기억하시는지요? 록앤롤 우화라는 독특한 부제를 달고 나타난 이 영화는 어두운 도시를 배경으로 납치된 록스타를 구출하는 영웅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단순한 줄거리지만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스타일리시한 영상미와 심장을 울리는 강렬한 록 음악은 당시 관객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첫 장면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무대 위로 한 줄기 빛이 쏟아지면 강렬한 붉은색 타이즈를 입은 여가수가 등장합니다. 그녀가 바로 이 영화의 히로인이자 당대 최고의 청춘 스타였던 다이안 레인입니다. 앳된 얼굴이지만 객석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마이크를 잡은 그녀. 그리고 터져나오는 폭발적인 사운드의 오프닝 곡, 바로 노웨어 패스트입니다. 이 한 장면만으로도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는 단순한 액션 영화가 아닌 한 편의 거대한 뮤직비디오임을 선언하는 듯했습니다. 다이안 레인의 매력은 그야말로 눈부셨습니다. 긴 장갑을 낀 채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그녀의 모습은 순수함과 섹시함이 공존하는 독보적인 아우라를 뿜어냈죠. 많은 관객들은 그녀의 허스키하면서도 파워풀한 목소리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영화 속 모든 노래는 다이안 레인이 직접 부른 것이 아니라 립싱크였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노래를 부른 가수는 로리 서전트라는 보컬리스트가 속한 프로젝트 그룹 파이어 인코퍼레이티드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다이안 레인의 실제 목소리라고 믿었죠.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 작은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그녀의 연기력이 워낙 뛰어났기에 노래의 감동은 조금도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크린 속 배우와 무대 뒤 가수의 목소리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전설적인 명장면을 탄생시킨 셈입니다. 이 영화의 음악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음악감독이자 작곡가인 짐 스타인먼입니다. 그는 마치 한 편의 웅장한 오페라를 연상시키는 드라마틱한 구성의 록 음악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거장입니다. 그의 음악적 스타일은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의 사운드 트랙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혹시 보니 타일러의 토탈 이클립스 오브 더 하트나 에어 서플라이의 메이킹 러브 아웃 오브 나싱의 돌 같은 노래를 기억하시나요? 서서히 고조되다가 클라이맥스에서 폭발하는 감성의 대곡들. 이 노래들이 바로 짐 스타인먼의 작품입니다. 노웨어 패스트 역시 그의 장기가 유감없이 발휘된 곡으로 질주하는 듯한 속도감과 극적인 멜로디 라인이 특징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짐 스타인먼이 만든 곡을 불렀던 분이 타일러의 목소리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원래 부드러운 미성의 소유자였지만 성대 결절 수술 이후 지금과 같이 거칠고 허스키한 목소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개성 넘치는 목소리가 그녀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 주었죠. 마치 시련이 더 큰 개성과 매력을 낳은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는 특히 학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혹시 단체 관람이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나면 학교 전체가 단체로 극장을 찾아 영화를 보던 그 시절의 특별한 문화 말입니다. 저 또한 중학생 시절 시험이 끝난 해방감에 들떠 친구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보러 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충무로의 대한극장. 거대한 스크린 가득 펼쳐지는 다이안 레인의 공연 장면에서 극장 측은 정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스크린 속 무대에서 조명이 터져나올 때마다 실제 영화관 무대에서도 똑같이 조명을 쏘아준 것입니다. 스크린 속 공연과 현실의 조명이 하나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그 순간만큼은 저희 모두가 영화 속 관객이 되어 눈앞에서 펼쳐지는 진짜 콘서트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 뭉클하고 짜릿했던 감동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에는 노웨어 페스트 외에도 또 하나의 커다란 히트곡이 있습니다. 바로 댄 하트만의 I Can Dream About You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흑인 두합 그룹이 골목길에서 감미로운 화음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는데 마이클 잭슨을 연상시키는 부드러운 춤까지 곁들여져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노래를 그 흑인 그룹이 부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목소리의 주인공은 백인 싱어송라이터인 댄 하트만이었죠. 영화 속 배역과 실제 가수가 달랐던 것인데 이 또한 나중에야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또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1980년대는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 외에도 수많은 음악 영화들이 우리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해주었던 시대입니다. 라이오넬 리치의 명곡 세이유, 세이미를 탄생시킨 영화 백야, 그리고 패트릭 스웨이지의 춤과 함께 더 타임 오브 마이 라이프, 더 타임 오브 마이 라이프 라는 주제곡으로 전 세계를 휩쓸었던 더티 댄싱까지. 이 영화들은 모두 스크린을 넘어 음악으로 우리의 학창시절과 청춘의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는 단순한 영화 한 편을 넘어 1980년대라는 시대의 공기와 청춘의 뜨거운 열망, 그리고 록 음악이 가진 순수한 에너지를 담아낸 한편의 멋진 음악 앨범과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이 영화의 음악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 가슴 뛰던 그 시절의 소년, 소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소중한 추억을 꺼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기억을 어루만져줄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성을 어루만지는 추억의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스한 공감을 선물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소중한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하루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1980년대의 한복판으로 시간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1980년대는 어떤 의미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통기타와 청바지로 상징되는 낭만의 시대였을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롤러장과 디스코 음악이 울려 퍼지던 열정의 시대였을 겁니다. 특히 당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미국에 판문하는 동경의 대상이자 미지의 세계를 향한 창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빌보드 차트의 최신 팝송을 녹음하고 어렵게 구한 영화 잡지를 친구들과 돌려보며 스크린 속 스타들의 이야기에 가슴 설레던 시절.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시절 강렬한 록 비트와 화려한 영상으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했던 한 편의 영화와 그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984년에 개봉한 영화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를 기억하시는지요? 록앤롤 우화라는 독특한 부제를 달고 나타난 이 영화는 어두운 도시를 배경으로 납치된 록스타를 구출하는 영웅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단순한 줄거리지만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스타일리시한 영상미와 심장을 울리는 강렬한 록 음악은 당시 관객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첫 장면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무대 위로 한 줄기 빛이 쏟아지면 강렬한 붉은색 타이즈를 입은 여가수가 등장합니다. 그녀가 바로 이 영화의 히로인이자 당대 최고의 청춘 스타였던 다이안 레인입니다. 앳된 얼굴이지만 객석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마이크를 잡은 그녀. 그리고 터져나오는 폭발적인 사운드의 오프닝 곡, 바로 노웨어 패스트입니다. 이 한 장면만으로도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는 단순한 액션 영화가 아닌 한편의 거대한 뮤직비디오임을 선언하는 듯했습니다. 다이안 레인의 매력은 그야말로 눈부셨습니다. 긴 장갑을 낀 채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그녀의 모습은 순수함과 섹시함이 공존하는 독보적인 아우라를 뿜어냈죠. 많은 관객들은 그녀의 허스키하면서도 파워풀한 목소리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영화 속 모든 노래는 다이안 레인이 직접 부른 것이 아니라 립싱크였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노래를 부른 가수는 로리 서전트라는 보컬리스트가 속한 프로젝트 그룹 파이어 인코퍼레이티드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다이안 레인의 실제 목소리라고 믿었죠.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 작은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그녀의 연기력이 워낙 뛰어났기에 노래의 감동은 조금도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크린 속 배우와 무대 뒤 가수의 목소리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전설적인 명장면을 탄생시킨 셈입니다. 이 영화의 음악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음악감독이자 작곡가인 짐 스타인먼입니다. 그는 마치 한편의 웅장한 오페라를 연상시키는 드라마틱한 구성의 록 음악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거장입니다. 그의 음악적 스타일은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의 사운드 트랙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혹시 보니 타일러의 토탈 이클립스 오브 더 하트 나에어 서플라이의 메이킹 러브 아웃 오브 나싱의 돌 같은 노래를 기억하시나요? 서서히 고조되다가 클라이맥스에서 폭발하는 감성의 대곡들. 이 노래들이 바로 짐 스타인먼의 작품입니다. 노웨어 패스트 역시 그의 장기가 유감없이 발휘된 곡으로 질주하는 듯한 속도감과 극적인 멜로디 라인이 특징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짐 스타인먼이 만든 곡을 불렀던 분이 타일러의 목소리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원래 부드러운 미성의 소유자였지만 성대 결절 수술 이후 지금과 같이 거칠고 허스키한 목소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개성 넘치는 목소리가 그녀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 주었죠. 마치 시련이 더 큰 개성과 매력을 낳은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는 특히 학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혹시 단체 관람이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나면
학교 전체가 단체로 극장을 찾아 영화를 보던 그 시절의 특별한 문화 말입니다. 저 또한 중학생 시절 시험이 끝난 해방감에 들떠 친구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보러 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충무로의 대한극장. 거대한 스크린 가득 펼쳐지는 다이안 레인의 공연 장면에서 극장 측은 정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스크린 속 무대에서 조명이 터져나올 때마다 실제 영화관 무대에서도 똑같이 조명을 쏘아준 것입니다. 스크린 속 공연과 현실의 조명이 하나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그 순간만큼은 저희 모두가 영화 속 관객이 되어 눈앞에서 펼쳐지는 진짜 콘서트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 뭉클하고 짜릿했던 감동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에는 노웨어 페스트 외에도 또 하나의 커다란 히트곡이 있습니다. 바로 댄 하트만의 I Can Dream About You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흑인 두합 그룹이 골목길에서 감미로운 화음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는데 마이클 잭슨을 연상시키는 부드러운 춤까지 곁들여져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노래를 그 흑인 그룹이 부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목소리의 주인공은 백인 싱어송라이터인 댄 하트만이었죠. 영화 속 배역과 실제 가수가 달랐던 것인데 이 또한 나중에야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또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1980년대는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 외에도 수많은 음악 영화들이 우리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해주었던 시대입니다. 라이오넬 리치의 명곡 세이유, 세이미를 탄생시킨 영화 백야, 그리고 패트릭 스웨이지의 춤과 함께 더 타임 오브 마이 라이프 더 타임 오브 마이 라이프 라는 주제곡으로 전 세계를 휩쓸었던 더티 댄싱까지. 이 영화들은 모두 스크린을 넘어 음악으로 우리의 학창시절과 청춘의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는 단순한 영화 한 편을 넘어 1980년대라는 시대의 공기와 청춘의 뜨거운 열망, 그리고 록 음악이 가진 순수한 에너지를 담아낸 한편의 멋진 음악 앨범과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이 영화의 음악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 가슴 뛰던 그 시절의 소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소중한 추억을 꺼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기억을 어루만져줄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성을 어루만지는 추억의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스한 공감을 선물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소중한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하루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1980년대의 한복판으로 시간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1980년대는 어떤 의미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통기타와 청바지로 상징되는 낭만의 시대였을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롤러장과 디스코 음악이 울려 퍼지던 열정의 시대였을 겁니다. 특히 당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미국에 판문하는 동경의 대상이자 미지의 세계를 향한 창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빌보드 차트의 최신 팝송을 녹음하고 어렵게 구한 영화 잡지를 친구들과 돌려보며 스크린 속 스타들의 이야기에 가슴 설레던 시절.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시절 강렬한 록 비트와 화려한 영상으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했던 한 편의 영화와 그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984년에 개봉한 영화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를 기억하시는지요?
록앤롤 우화라는 독특한 부제를 달고 나타난 이 영화는 어두운 도시를 배경으로 납치된 록스타를 구출하는 영웅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단순한 줄거리지만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스타일리시한 영상미와 심장을 울리는 강렬한 록 음악은 당시 관객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첫 장면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무대 위로 한 줄기 빛이 쏟아지면 강렬한 붉은색 타이즈를 입은 여가수가 등장합니다. 그녀가 바로 이 영화의 히로인이자 당대 최고의 청춘 스타였던 다이안 레인입니다. 앳된 얼굴이지만 객석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마이크를 잡은 그녀. 그리고 터져나오는 폭발적인 사운드의 오프닝 곡, 바로 노웨어 패스트입니다. 이 한 장면만으로도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는 단순한 액션 영화가 아닌 한편의 거대한 뮤직비디오임을 선언하는 듯했습니다. 다이안 레인의 매력은 그야말로 눈부셨습니다. 긴 장갑을 낀 채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그녀의 모습은 순수함과 섹시함이 공존하는 독보적인 아우라를 뿜어냈죠. 많은 관객들은 그녀의 허스키하면서도 파워풀한 목소리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영화 속 모든 노래는 다이안 레인이 직접 부른 것이 아니라 립싱크였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노래를 부른 가수는 로리 서전트라는 보컬리스트가 속한 프로젝트 그룹 파이어 인코퍼레이티드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다이안 레인의 실제 목소리라고 믿었죠.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 작은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그녀의 연기력이 워낙 뛰어났기에 노래의 감동은 조금도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크린 속 배우와 무대 뒤 가수의 목소리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전설적인 명장면을 탄생시킨 셈입니다. 이 영화의 음악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음악감독이자 작곡가인 짐 스타인먼입니다. 그는 마치 한편의 웅장한 오페라를 연상시키는 드라마틱한 구성의 록 음악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거장입니다. 그의 음악적 스타일은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의 사운드 트랙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혹시 보니 타일러의 토탈 이클립스 오브 더 하트나 에어 서플라이의 메이킹 러브 아웃 오브 나싱의 돌 같은 노래를 기억하시나요? 서서히 고조되다가 클라이맥스에서 폭발하는 감성의 대곡들. 이 노래들이 바로 짐 스타인먼의 작품입니다. 노웨어 패스트 역시 그의 장기가 유감없이 발휘된 곡으로 질주하는 듯한 속도감과 극적인 멜로디 라인이 특징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짐 스타인먼이 만든 곡을 불렀던 분이 타일러의 목소리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원래 부드러운 미성의 소유자였지만 성대 결절 수술 이후 지금과 같이 거칠고 허스키한 목소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개성 넘치는 목소리가 그녀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 주었죠. 마치 시련이 더 큰 개성과 매력을 낳은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는 특히 학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혹시 단체 관람이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나면 학교 전체가 단체로 극장을 찾아 영화를 보던 그 시절의 특별한 문화 말입니다. 저 또한 중학생 시절 시험이 끝난 해방감에 들떠 친구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보러 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충무로의 대한극장. 거대한 스크린 가득 펼쳐지는 다이안 레인의 공연 장면에서 극장 측은 정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스크린 속 무대에서 조명이 터져나올 때마다 실제 영화관 무대에서도 똑같이 조명을 쏘아준 것입니다. 스크린 속 공연과 현실의 조명이 하나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그 순간만큼은 저희 모두가 영화 속 관객이 되어 눈앞에서 펼쳐지는 진짜 콘서트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 뭉클하고 짜릿했던 감동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에는 노웨어 페스트 외에도 또 하나의 커다란 히트곡이 있습니다. 바로 댄 하트만의 I Can Dream About You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흑인 두합 그룹이 골목길에서 감미로운 화음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는데 마이클 잭슨을 연상시키는 부드러운 춤까지 곁들여져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노래를 그 흑인 그룹이 부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목소리의 주인공은 백인 싱어송라이터인 댄 하트만이었죠. 영화 속 배역과 실제 가수가 달랐던 것인데 이 또한 나중에야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또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1980년대는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 외에도 수많은 음악 영화들이 우리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해주었던 시대입니다. 라이오넬 리치의 명곡 세이유, 세이미를 탄생시킨 영화 백야, 그리고 패트릭 스웨이지의 춤과 함께 더 타임 오브 마이 라이프, 더 타임 오브 마이 라이프 라는 주제곡으로 전 세계를 휩쓸었던 더티 댄싱까지. 이 영화들은 모두 스크린을 넘어 음악으로 우리의 학창시절과 청춘의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는 단순한 영화 한 편을 넘어 1980년대라는 시대의 공기와 청춘의 뜨거운 열망, 그리고 록 음악이 가진 순수한 에너지를 담아낸 한편의 멋진 음악 앨범과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이 영화의 음악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 가슴 뛰던 그 시절의 소년, 소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소중한 추억을 꺼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기억을 어루만져줄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성을 어루만지는 추억의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스한 공감을 선물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소중한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하루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1980년대의 한복판으로 시간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1980년대는 어떤 의미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통기타와 청바지로 상징되는 낭만의 시대였을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롤러장과 디스코 음악이 울려 퍼지던 열정의 시대였을 겁니다. 특히 당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미국에 판문하는 동경의 대상이자 미지의 세계를 향한 창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빌보드 차트의 최신 팝송을 녹음하고 어렵게 구한 영화 잡지를 친구들과 돌려보며 스크린 속 스타들의 이야기에 가슴 설레던 시절.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시절 강렬한 록 비트와 화려한 영상으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했던 한 편의 영화와 그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984년에 개봉한 영화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를 기억하시는지요? 록앤롤 우화라는 독특한 부제를 달고 나타난 이 영화는 어두운 도시를 배경으로 납치된 록스타를 구출하는 영웅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단순한 줄거리지만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스타일리시한 영상미와 심장을 울리는 강렬한 록 음악은 당시 관객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첫 장면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무대 위로 한 줄기 빛이 쏟아지면 강렬한 붉은색 타이즈를 입은 여가수가 등장합니다. 그녀가 바로 이 영화의 히로인이자 당대 최고의 청춘 스타였던 다이안 레인입니다.
앳된 얼굴이지만 객석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마이크를 잡은 그녀. 그리고 터져나오는 폭발적인 사운드의 오프닝 곡, 바로 노웨어 패스트입니다. 이 한 장면만으로도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는 단순한 액션 영화가 아닌 한편의 거대한 뮤직비디오임을 선언하는 듯했습니다. 다이안 레인의 매력은 그야말로 눈부셨습니다. 긴 장갑을 낀 채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그녀의 모습은 순수함과 섹시함이 공존하는 독보적인 아우라를 뿜어냈죠. 많은 관객들은 그녀의 허스키하면서도 파워풀한 목소리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영화 속 모든 노래는 다이안 레인이 직접 부른 것이 아니라 립싱크였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노래를 부른 가수는 로리 서전트라는 보컬리스트가 속한 프로젝트 그룹 파이어 인코퍼레이티드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다이안 레인의 실제 목소리라고 믿었죠.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 작은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그녀의 연기력이 워낙 뛰어났기에 노래의 감동은 조금도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크린 속 배우와 무대 뒤 가수의 목소리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전설적인 명장면을 탄생시킨 셈입니다. 이 영화의 음악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음악감독이자 작곡가인 짐 스타인먼입니다. 그는 마치 한편의 웅장한 오페라를 연상시키는 드라마틱한 구성의 록 음악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거장입니다. 그의 음악적 스타일은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의 사운드 트랙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혹시 보니 타일러의 토탈 이클립스 오브 더 하트나 에어 서플라이의 메이킹 러브 아웃 오브 나싱의 돌 같은 노래를 기억하시나요? 서서히 고조되다가 클라이맥스에서 폭발하는 감성의 대곡들. 이 노래들이 바로 짐 스타인먼의 작품입니다. 노웨어 패스트 역시 그의 장기가 유감없이 발휘된 곡으로 질주하는 듯한 속도감과 극적인 멜로디 라인이 특징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짐 스타인먼이 만든 곡을 불렀던 분이 타일러의 목소리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원래 부드러운 미성의 소유자였지만 성대 결절 수술 이후 지금과 같이 거칠고 허스키한 목소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개성 넘치는 목소리가 그녀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 주었죠. 마치 시련이 더 큰 개성과 매력을 낳은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는 특히 학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혹시 단체 관람이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나면 학교 전체가 단체로 극장을 찾아 영화를 보던 그 시절의 특별한 문화 말입니다. 저 또한 중학생 시절 시험이 끝난 해방감에 들떠 친구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보러 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충무로의 대한극장. 거대한 스크린 가득 펼쳐지는 다이안 레인의 공연 장면에서 극장 측은 정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스크린 속 무대에서 조명이 터져나올 때마다 실제 영화관 무대에서도 똑같이 조명을 쏘아준 것입니다. 스크린 속 공연과 현실의 조명이 하나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그 순간만큼은 저희 모두가 영화 속 관객이 되어 눈앞에서 펼쳐지는 진짜 콘서트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 뭉클하고 짜릿했던 감동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에는 노웨어 패스트 외에도 또 하나의 커다란 히트곡이 있습니다. 바로 댄 하트만의 I Can Dream About You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흑인 두합 그룹이 골목길에서 감미로운 화음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는데 마이클 잭슨을 연상시키는 부드러운 춤까지 곁들여져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노래를 그 흑인 그룹이 부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목소리의 주인공은 백인 싱어송라이터인 댄 하트만이었죠. 영화 속 배역과 실제 가수가 달랐던 것인데 이 또한 나중에야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또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1980년대는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 외에도 수많은 음악 영화들이 우리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해주었던 시대입니다. 라이오넬 리치의 명곡 세이유, 세이미를 탄생시킨 영화 백야, 그리고 패트릭 스웨이지의 춤과 함께 더 타임 오브 마이 라이프, 더 타임 오브 마이 라이프 라는 주제곡으로 전 세계를 휩쓸었던 더티 댄싱까지. 이 영화들은 모두 스크린을 넘어 음악으로 우리의 학창시절과 청춘의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는 단순한 영화 한 편을 넘어 1980년대라는 시대의 공기와 청춘의 뜨거운 열망, 그리고 록 음악이 가진 순수한 에너지를 담아낸 한편의 멋진 음악 앨범과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이 영화의 음악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 가슴 뛰던 그 시절의 소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소중한 추억을 꺼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기억을 어루만져줄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성을 어루만지는 추억의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스한 공감을 선물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소중한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하루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1980년대의 한복판으로 시간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1980년대는 어떤 의미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통기타와 청바지로 상징되는 낭만의 시대였을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롤러장과 디스코 음악이 울려 퍼지던 열정의 시대였을 겁니다. 특히 당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미국에 판문하는 동경의 대상이자 미지의 세계를 향한 창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빌보드 차트의 최신 팝송을 녹음하고 어렵게 구한 영화 잡지를 친구들과 돌려보며 스크린 속 스타들의 이야기에 가슴 설레던 시절.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시절 강렬한 록 비트와 화려한 영상으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했던 한 편의 영화와 그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984년에 개봉한 영화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를 기억하시는지요? 록앤롤 우화라는 독특한 부제를 달고 나타난 이 영화는 어두운 도시를 배경으로 납치된 록스타를 구출하는 영웅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단순한 줄거리지만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스타일리시한 영상미와 심장을 울리는 강렬한 록 음악은 당시 관객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첫 장면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무대 위로 한 줄기 빛이 쏟아지면 강렬한 붉은색 타이즈를 입은 여가수가 등장합니다. 그녀가 바로 이 영화의 히로인이자 당대 최고의 청춘 스타였던 다이안 레인입니다. 앳된 얼굴이지만 객석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마이크를 잡은 그녀. 그리고 터져나오는 폭발적인 사운드의 오프닝 곡, 바로 노웨어 패스트입니다. 이 한 장면만으로도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는 단순한 액션 영화가 아닌 한편의 거대한 뮤직비디오임을 선언하는 듯했습니다. 다이안 레인의 매력은 그야말로 눈부셨습니다. 긴 장갑을 낀 채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그녀의 모습은 순수함과 섹시함이 공존하는 독보적인 아우라를 뿜어냈죠. 많은 관객들은 그녀의 허스키하면서도 파워풀한 목소리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영화 속 모든 노래는 다이안 레인이 직접 부른 것이 아니라 립싱크였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노래를 부른 가수는 로리 서전트라는 보컬리스트가 속한 프로젝트 그룹 파이어 인코퍼레이티드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다이안 레인의 실제 목소리라고 믿었죠.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 작은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그녀의 연기력이 워낙 뛰어났기에 노래의 감동은 조금도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크린 속 배우와 무대 뒤 가수의 목소리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전설적인 명장면을 탄생시킨 셈입니다. 이 영화의 음악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음악감독이자 작곡가인 짐 스타인먼입니다. 그는 마치 한편의 웅장한 오페라를 연상시키는 드라마틱한 구성의 록 음악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거장입니다. 그의 음악적 스타일은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의 사운드 트랙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혹시 보니 타일러의 토탈 이클립스 오브 더 하트나 에어 서플라이의 메이킹 러브 아웃 오브 나싱의 돌 같은 노래를 기억하시나요? 서서히 고조되다가 클라이맥스에서 폭발하는 감성의 대곡들. 이 노래들이 바로 짐 스타인먼의 작품입니다. 노웨어 패스트 역시 그의 장기가 유감없이 발휘된 곡으로 질주하는 듯한 속도감과 극적인 멜로디 라인이 특징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짐 스타인먼이 만든 곡을 불렀던 분이 타일러의 목소리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원래 부드러운 미성의 소유자였지만 성대 결절 수술 이후 지금과 같이 거칠고 허스키한 목소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개성 넘치는 목소리가 그녀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 주었죠. 마치 시련이 더 큰 개성과 매력을 낳은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는 특히 학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혹시 단체 관람이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나면 학교 전체가 단체로 극장을 찾아 영화를 보던 그 시절의 특별한 문화 말입니다. 저 또한 중학생 시절 시험이 끝난 해방감에 들떠 친구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보러 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충무로의 대한극장. 거대한 스크린 가득 펼쳐지는 다이안 레인의 공연 장면에서 극장 측은 정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스크린 속 무대에서 조명이 터져나올 때마다 실제 영화관 무대에서도 똑같이 조명을 쏘아준 것입니다. 스크린 속 공연과 현실의 조명이 하나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그 순간만큼은 저희 모두가 영화 속 관객이 되어 눈앞에서 펼쳐지는 진짜 콘서트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 뭉클하고 짜릿했던 감동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에는 노웨어 패스트 외에도 또 하나의 커다란 히트곡이 있습니다. 바로 댄 하트만의 I Can Dream About You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흑인 두합 그룹이 골목길에서 감미로운 화음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는데 마이클 잭슨을 연상시키는 부드러운 춤까지 곁들여져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노래를 그 흑인 그룹이 부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목소리의 주인공은 백인 싱어송라이터인 댄 하트만이었죠. 영화 속 배역과 실제 가수가 달랐던 것인데 이 또한 나중에야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또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1980년대는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 외에도 수많은 음악 영화들이 우리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해주었던 시대입니다. 라이오넬 리치의 명곡 세이유, 세이미를 탄생시킨 영화 백야, 그리고 패트릭 스웨이지의 춤과 함께 더 타임 오브 마이 라이프, 더 타임 오브 마이 라이프 라는 주제곡으로 전 세계를 휩쓸었던 더티 댄싱까지
이 영화들은 모두 스크린을 넘어 음악으로 우리의 학창시절과 청춘의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는 단순한 영화 한 편을 넘어 1980년대라는 시대의 공기와 청춘의 뜨거운 열망, 그리고 록 음악이 가진 순수한 에너지를 담아낸 한편의 멋진 음악 앨범과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이 영화의 음악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 가슴 뛰던 그 시절의 소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소중한 추억을 꺼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기억을 어루만져줄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성을 어루만지는 추억의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스한 공감을 선물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소중한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하루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1980년대의 한복판으로 시간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1980년대는 어떤 의미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통기타와 청바지로 상징되는 낭만의 시대였을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롤러장과 디스코 음악이 울려 퍼지던 열정의 시대였을 겁니다. 특히 당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미국의 팝문화는 동경의 대상이자 미지의 세계를 향한 창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빌보드 차트의 최신 팝송을 녹음하고 어렵게 구한 영화 잡지를 친구들과 돌려보며 스크린 속 스타들의 이야기에 가슴 설레던 시절.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시절 강렬한 록 비트와 화려한 영상으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했던 한 편의 영화와 그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984년에 개봉한 영화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를 기억하시는지요? 록앤롤 우화라는 독특한 부제를 달고 나타난 이 영화는 어두운 도시를 배경으로 납치된 록스타를 구출하는 영웅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단순한 줄거리지만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스타일리시한 영상미와 심장을 울리는 강렬한 록 음악은 당시 관객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첫 장면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무대 위로 한 줄기 빛이 쏟아지면 강렬한 붉은색 타이즈를 입은 여가수가 등장합니다. 그녀가 바로 이 영화의 히로인이자 당대 최고의 청춘 스타였던 다이안 레인입니다. 앳된 얼굴이지만 객석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마이크를 잡은 그녀. 그리고 터져나오는 폭발적인 사운드의 오프닝 곡, 바로 노웨어 패스트입니다. 이 한 장면만으로도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는 단순한 액션 영화가 아닌 한편의 거대한 뮤직비디오임을 선언하는 듯했습니다. 다이안 레인의 매력은 그야말로 눈부셨습니다. 긴 장갑을 낀 채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그녀의 모습은 순수함과 섹시함이 공존하는 독보적인 아우라를 뿜어냈죠. 많은 관객들은 그녀의 허스키하면서도 파워풀한 목소리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영화 속 모든 노래는 다이안 레인이 직접 부른 것이 아니라 립싱크였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노래를 부른 가수는 로리 서전트라는 보컬리스트가 속한 프로젝트 그룹 파이어 인코퍼레이티드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다이안 레인의 실제 목소리라고 믿었죠.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 작은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그녀의 연기력이 워낙 뛰어났기에 노래의 감동은 조금도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크린 속 배우와 무대 뒤 가수의 목소리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전설적인 명장면을 탄생시킨 셈입니다.
이 영화의 음악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음악감독이자 작곡가인 짐 스타인먼입니다. 그는 마치 한 편의 웅장한 오페라를 연상시키는 드라마틱한 구성의 록 음악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거장입니다. 그의 음악적 스타일은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의 사운드 트랙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혹시 보니 타일러의 토탈 이클립스 오브 더 하트나 에어 서플라이의 메이킹 러브 아웃 오브 나싱의 돌 같은 노래를 기억하시나요? 서서히 고조되다가 클라이맥스에서 폭발하는 감성의 대곡들. 이 노래들이 바로 짐 스타인먼의 작품입니다. 노웨어 패스트 역시 그의 장기가 유감없이 발휘된 곡으로 질주하는 듯한 속도감과 극적인 멜로디 라인이 특징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짐 스타인먼이 만든 곡을 불렀던 분이 타일러의 목소리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원래 부드러운 미성의 소유자였지만 성대 결절 수술 이후 지금과 같이 거칠고 허스키한 목소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개성 넘치는 목소리가 그녀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 주었죠. 마치 시련이 더 큰 개성과 매력을 낳은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는 특히 학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혹시 단체 관람이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나면 학교 전체가 단체로 극장을 찾아 영화를 보던 그 시절의 특별한 문화 말입니다. 저 또한 중학생 시절 시험이 끝난 해방감에 들떠 친구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보러 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충무로의 대한극장. 거대한 스크린 가득 펼쳐지는 다이안 레인의 공연 장면에서 극장 측은 정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스크린 속 무대에서 조명이 터져나올 때마다 실제 영화관 무대에서도 똑같이 조명을 쏘아준 것입니다. 스크린 속 공연과 현실의 조명이 하나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그 순간만큼은 저희 모두가 영화 속 관객이 되어 눈앞에서 펼쳐지는 진짜 콘서트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 뭉클하고 짜릿했던 감동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에는 노웨어 패스트 외에도 또 하나의 커다란 히트곡이 있습니다. 바로 댄 하트만의 I Can Dream About You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흑인 두합 그룹이 골목길에서 감미로운 화음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는데 마이클 잭슨을 연상시키는 부드러운 춤까지 곁들여져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노래를 그 흑인 그룹이 부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목소리의 주인공은 백인 싱어송라이터인 댄 하트만이었죠. 영화 속 배역과 실제 가수가 달랐던 것인데 이 또한 나중에야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또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1980년대는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 외에도 수많은 음악 영화들이 우리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해주었던 시대입니다. 라이오넬 리치의 명곡 세이유, 세이미를 탄생시킨 영화 백야, 그리고 패트릭 스웨이지의 춤과 함께 더 타임 오브 마이 라이프, 더 타임 오브 마이 라이프 라는 주제곡으로 전 세계를 휩쓸었던 더티 댄싱까지. 이 영화들은 모두 스크린을 넘어 음악으로 우리의 학창시절과 청춘의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는 단순한 영화 한 편을 넘어 1980년대라는 시대의 공기와 청춘의 뜨거운 열망, 그리고 록 음악이 가진 순수한 에너지를 담아낸 한편의 멋진 음악 앨범과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이 영화의 음악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 가슴 뛰던 그 시절의 소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소중한 추억을 꺼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기억을 어루만져줄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성을 어루만지는 추억의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스한 공감을 선물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소중한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하루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1980년대의 한복판으로 시간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1980년대는 어떤 의미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통기타와 청바지로 상징되는 낭만의 시대였을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롤러장과 디스코 음악이 울려 퍼지던 열정의 시대였을 겁니다. 특히 당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미국에 판문하는 동경의 대상이자 미지의 세계를 향한 창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빌보드 차트의 최신 팝송을 녹음하고 어렵게 구한 영화 잡지를 친구들과 돌려보며 스크린 속 스타들의 이야기에 가슴 설레던 시절.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시절 강렬한 록비트와 화려한 영상으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했던 한 편의 영화와 그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984년에 개봉한 영화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를 기억하시는지요? 록앤롤 우화라는 독특한 부제를 달고 나타난 이 영화는 어두운 도시를 배경으로 납치된 록스타를 구출하는 영웅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단순한 줄거리지만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스타일리시한 영상미와 심장을 울리는 강렬한 록 음악은 당시 관객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첫 장면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무대 위로 한 줄기 빛이 쏟아지면 강렬한 붉은색 타이즈를 입은 여가수가 등장합니다. 그녀가 바로 이 영화의 히로인이자 당대 최고의 청춘 스타였던 다이안 레인입니다. 앳된 얼굴이지만 객석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마이크를 잡은 그녀. 그리고 터져나오는 폭발적인 사운드의 오프닝 곡, 바로 노웨어 패스트입니다. 이 한 장면만으로도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는 단순한 액션 영화가 아닌 한편의 거대한 뮤직비디오임을 선언하는 듯했습니다. 다이안 레인의 매력은 그야말로 눈부셨습니다. 긴 장갑을 낀 채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그녀의 모습은 순수함과 섹시함이 공존하는 독보적인 아우라를 뿜어냈죠. 많은 관객들은 그녀의 허스키하면서도 파워풀한 목소리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영화 속 모든 노래는 다이안 레인이 직접 부른 것이 아니라 립싱크였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노래를 부른 가수는 로리 서전트라는 보컬리스트가 속한 프로젝트 그룹 파이어 인코퍼레이티드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다이안 레인의 실제 목소리라고 믿었죠.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 작은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그녀의 연기력이 워낙 뛰어났기에 노래의 감동은 조금도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크린 속 배우와 무대 뒤 가수의 목소리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전설적인 명장면을 탄생시킨 셈입니다. 이 영화의 음악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음악감독이자 작곡가인 짐 스타인먼입니다. 그는 마치 한편의 웅장한 오페라를 연상시키는 드라마틱한 구성의 록 음악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거장입니다. 그의 음악적 스타일은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의 사운드 트랙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혹시 보니 타일러의 토탈 이클립스 오브 더 하트 나에어 서플라이의 메이킹 러브 아웃 오브 나싱의 돌 같은 노래를 기억하시나요? 서서히 고조되다가 클라이맥스에서 폭발하는 감성의 대곡들. 이 노래들이 바로 짐 스타인먼의 작품입니다.
노에어 페스트 역시 그의 장기가 유감없이 발휘된 곡으로 질주하는 듯한 속도감과 극적인 멜로디 라인이 특징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짐 스타인먼이 만든 곡을 불렀던 분이